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를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었습니다. 메가톡급 실적이 발표되었어요. 자, 이에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고마워 엔비디아, 속보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주제 말씀드릴게요. 나스닥 상승 엔진, 바로 AI가 되겠죠. 나스닥 상승 엔진의 재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는 본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본장보다 애프터장에서 더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어쨌든 본장에도 나스닥이 1.59% 상승을 했습니다. 본장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어요. 실적 기대감 때문에 나스닥이 1.59% 올랐습니다. 다우는 0.54% 상승하는데 그쳤어요. 자, 그리고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유가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당연히 나스닥이 더욱더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엔비디아 실적 먼저 간략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본장에서 기대감 때문에 3% 정도 상승했어요. 하지만 자, 우리 시간 새벽 5시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탁월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9%대 급등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에요.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매출의 예상치는 11빌리언이었는데요. 13.5빌리언이 나왔고 EPS는 예상치가 2.07불이었는데 2.7불이나 나왔어요. 괴물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더 무서운 것은 3분기 가이던스였습니다. 3분기 매출의 예상치가 12.5빌리언이었는데요. 이것보다도 훨씬 크죠. 16빌리언이나 달성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500불대 이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600불대 목표가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 주도주 AI 주식 바로 엔비디아였는데요. 하반기에도 지금 주도주로 등극할 모양이에요.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또 끌고 올라가면 나스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상반기 때도 이러한 모습이 나왔었죠. 물론 이번 주 다른 중요한 매크로 이슈로는 잭슨홀 미팅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겠지만, 이것보다도 나스닥이 훨씬 중요한 이슈는 바로 엔비디아 실적이었어요. 오늘 괴물급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충분히 향후 나스닥의 좋은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3,200선의 지지 라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부터 급 반등을 했던 나스닥이었어요. 자, 오늘 러셀 2000이 1.03% 오른 반면에 나스닥이 1.59% 올랐는데, 역시 엔비디아를 위주로 한 빅테크들이 좋았습니다. 이 빅테크들은 다 하나하나 AI 관련된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괴물급으로 나온 이유는 챗 GPT로 발현된 생성형 AI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챗 GPT, 애플 역시 AI 주식으로 볼 수 있고, 구글, 메타, 테슬라, 아마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지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AI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가면은 다른 AI 주식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장까지는 반등세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었으니까 13,800선 돌파가 지금 중요한데요. 13,800선 돌파 충분히 이번 목요일장이죠. 이번 내일장이죠. 내일장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분기 때도 4월 달에 발표되었던 엔비디아 1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였죠. 자, 이때부터 엔비디아가 나스닥을 멱살 잡고 캐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가장 강력한 이유가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때문이었습니다. 2분기 매출액 예상치를 11빌리언으로 제시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상치가 7.15빌리언이었는데 이것보다 50% 초과하는 역대급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다 AI 실적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2분기 매출액 예측치 좀 전에 보셨듯이 자, 11빌리언이었죠. 이것도 예상치를 50%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상당한 수준이었는데요. 자, 이 예상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정말 달성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 있었는데, 아니 이게 웬걸 13.51빌리언이나 달성을 해버렸어요. 가뜩이나 예측치도 높았는데 예측치보다 훨씬 높은 어닝 비트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1%나 증가했어요. 자, 전년 동기 여기 파란색 막대 보이시죠? 이것보다 2배나 증가한 매출액을 지금 만들어냈다. 1년 만에 2배나 매출액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EPS는 더 강력합니다. 429%나 증가했어요. 자, 얼마나 수익률이 탁월한지 지금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전년 동기에는 주당 순이익이 0.5불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2.7불이나 5배나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충격을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3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는 더 탁월해요. 3분기 매출액 가이던스의 월가 예상치는 12.5빌리언이었습니다. 하지만 16빌리언이라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숫자를 발표한 엔비디아입니다. 계속해서 상식을 거부하는 그런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얼마나 최근 AI 붐이 강력한지
잘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역시나 주목할 거는 AI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7.98빌리언이 2분기에 예상이 되었는데 10.32빌리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체 매출액이 13빌리언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거의 대부분이죠. 13분의 10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현재 정말 AI 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여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게이밍 실적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엔비디아는 원래 게임과 관련된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픽카드. 자, 하지만 게이밍은 이제 AI 실적에 비해서 한참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요,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었어요. 1분기 실적의 데이터 센터의 매출액은 4.3빌리언이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10.32빌리언으로 2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얼마나 현재 AI와 관련된 하드웨어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회사죠. 하드웨어 투자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챗 GPT로 발현된 이 AI 관련된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데 테슬라까지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상승에 따라서 관련된 나스닥 대형주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잘 오르고 있어요. 테슬라 역시 애프터에서 지금 2.4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도 엔비디아 덕분에 1.57% 올랐던 테슬라인데요. 현재 애프터에서도 242불을 넘어서고 있고, 자, 엔비디아도 거의 9%대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471불로 마감을 했지만 애프터에서 512불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불을 넘어섰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한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상반기에도 주도주였고 하반기에도 지금 주도주로 등극하려는 모양이에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은 나스닥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형성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아직 모델 3 리플래시를 발표를 하지 않았고 사이버트럭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뭐 생산량 감소 이슈라든지 마진율 하락 우려라든지 그리고 모델 Y 가격 인하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좋지 않은 주가였어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상승이, 엔비디아의 탁월한 AI 실적이 지금 테슬라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테슬라 상장 이후 거의 같은 주가 성장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 동반자이자 경쟁자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 주가를 충분히 상승시킬 만한 요인이 엔비디아에서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테슬라 지금 242불을 넘어서는 모양인데 테슬라 최근에 240불대가 단기적인 저항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가는 만큼 240불대를 이제 지지 라인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좋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주가에 지속해서 상승을 자극할 요인은 역시 모델 3 리프레시 판매 시작과 함께 사이버트럭 발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모델 3 리프레시는 아마 9월 말 정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까지는 엔비디아가 잘 올라주어서 테슬라도 계속해서 자극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오늘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좋지 않았어요. 오늘 특히 프리마켓 때는 227불까지도 225불대까지도 떨어졌던 테슬라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프리마켓 때 약했던 이유는 기가 베를린이죠. 독일 공장이 7, 8월 달에 생산량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마켓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독일 공장이 3월 달에 주당 5,000대까지 모델 Y를 생산했다라고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일시적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7월 달, 8월 달 생산량이 이 뉴스에 따르면 4,350대 정도로 주당 4,350대 정도로 줄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이에 따라서 센티먼트라 할까요? 테슬라 투자자들의 감정이 좀 약해지면서 227불대까지도 하락을 했었어요. 자, 하지만 오늘 엔비디아가 멱살 잡고 캐리를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때문에 다행히 본장에서는 1.57%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던 테슬라입니다. 아무튼 이 뉴스는요, 올드 뉴스예요. 오래된 뉴스예요. 레이어드님이나 게리 블랙님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미 2분기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와 전 CFO였던 제커 코언이 얘기를 해줬죠. 3분기 생산량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는 라인 업그레이드 과정 때문이다 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뉴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충분히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이 들쑥날쑥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기를 또 이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가에 잠깐 악영향을 끼쳤다가 사라지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올해는 엔비디아의 해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도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엔비디아 주가인데요. 현재 그 기대감을 뭐 200% 충족을 시켜주면서 지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 AI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실생활 AI, 리얼월드 AI의 대표 주자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연말에나 내년 초에 FSD 12가 나오면서 베타 딱지를 떼고 와이드 릴리즈가 다시 한번 된다면은 실생활 AI, 리얼월드 AI 주식으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고요. 실제로 도조 칩도 만들어내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죠. 도조 역시 AI와 관련된 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조가 제공할 수 있는 리얼월드 AI 서비스도 향후 라이센싱이 돼서 뭐 로봇 회사라든지 자동차 회사라든지 모빌리티 회사에 또 인식이 될 수 있겠죠. 충분히 엔비디아 차기 대표 주자로서 테슬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좋은 이슈들이 있죠. 모델 3 리프레시 판매와 함께 사이버 트럭의 런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트윗을 올렸습니다. 기가 텍사스에서 최종 양상 모델이 될 사이버 트럭의 이 프로덕션 모델을요 직접 드라이브를 했다라고 해요. 자, 보시면 이미 상당히 틀을 갖춘 듯한 모델입니다. 여기에 긴 와이퍼라든지 여기 옆에 보면 사이드 미러라든지 휠 커버라든지 이미 계속해서 확정된 디자인으로서 계속 발표가 되었던 디자인이에요. 이미 디자인은 완성이 되었고 최근에 시험 대량 양산도 시작을 한 테슬라죠. 뭐 한 15개 실제 사이버 트럭들이 미국 곳곳을 누비면서 테스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올해가 엔비디아 해라면 내년에는 이 사이버 트럭을 출시할 테슬라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여기 일론 머스크가 있는데, 자, 이런 모습이요. 보시면은 지금 미소를 띠고 있고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입니다. 자, 일론의 이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론은 이 사진과 함께 I think this is our best product ever 라는 멘트를 붙이고 있는데요. 역사상 테슬라 최고의 제품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 11월 초쯤이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지금 강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미소를 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 공개한 최종 사이버 트럭 디자인은요, 상당히 멋지기도 하지만 2019년 11월에 공개되었던 사이버 트럭에 비해서 약 한 3% 정도 크기가 감소를 했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또 하나의 회사죠. 보링 컴퍼니.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모빌리티 이동 속도를 높여주는 회사인데요. 이 터널 크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의 이 크기를 좀 줄였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올해 11월 초에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으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이 사이버 트럭인데요. 일단 테슬라 자체적으로 내년에는 한 36만 대 정도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디자인은 상당히 젊고 감각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의 디자인을 탁월하게 튀어넘는 그런 픽업 트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목이 집중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이버 트럭을 보게 되면 테슬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테슬라에 관심이 생기고요. 테슬라의 웹사이트에 한 번이라도 더 접속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의 런칭은 사이버 트럭 판매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보고 몰려온 사람들이 모델 Y, 모델 3 구매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사이버 트럭은 미국 내에서는 볼륨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미국 내 뭐 1등부터 4등까지의 베스트셀러 차량이 픽업 트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도 많이 될 건데요. 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모델 Y, 모델 3의 판매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모델 Y, 모델 3에 대한 구매를 꺼렸던 테슬라 기존 고객이 아니신 분들도요. 사이버 트럭을 보고 테슬라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 구매는 모델 Y, 모델 3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2021년과 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모델 Y가 판매가 시작됐던 해가 2020년인데요. 2020년에는 모델 Y 생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델 Y가 생산이 되면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87%나 2021년에 급증을 했는데요. 자, 이것 역시 게리 블랙 의견에 따르면 모델 Y에 따른 후광 효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테슬라는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후광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자, 올해는 지금 엔비디아 해로 여겨질 것 같아. 하지만 내년에는 이 픽업 트럭 라인까지 갖춘 사이버 트럭을 갖춘 테슬라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